안녕하세요. 우분투와의 동고동락입니다. 우분투와의 동고동락 채널에서 제공하는 동영상은 https://ubuntu.jesu.kim 사이트에서 이북 문서로도 제공됩니다. 우분투를 사용하면 윈도우용 프로그램들이 그리워질 것이라 선입견을 가질지 모르지만 막상 사용해보면 그다지 윈도우용 프로그램들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필요하다면 버추얼박스를 통해 윈도우 OS를 통째로 가상머신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혹은 은행 관련 인터넷 사이트들은 램상주 실행 파일을 사용하므로 OS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느려지게 조장하며 윈도우만 제대로 지원하기 때문에 업무용 윈도우를 위해 버추얼박스가 필요합니다. 개발자인 저는 여러 환경의 OS가 필요하기도 해서 테스트를 위해 버추얼박스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분투는 버추얼박스 설치를 위한 레파지토리가 이미 추가되어 있지만 최신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버추얼박스에서 제공하는 레파지토리를 등록해야 합니다. 버추얼박스는 새로운 버전을 배포할 시점에 이미 배포되어 있는 리눅스 배포판들에 대해서만 레파지토리를 지원하기 때문에 새로 배포된 지 얼마 안 된 우분투 버전은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버추얼박스에서 제공하는 레파지토리를 등록하겠습니다. LSB 릴리즈 CS는 현재 설치된 우분투의 코드네임의 앞단어로 치환해 줍니다. 20.04 LTS 버전의 코드네임은 포컬 파서이므로 포컬을 직접 적어도 됩니다. 버추얼박스 공식 사이트에서는 /etc/apt 디렉토리 밑에 소시즈.list 파일에 레파지토리를 등록하도록 설명되어 있으나 소시즈.list 파일을 직접 편집하는 것보다는 소시즈.list.d 디렉토리 밑에 오라클 vbox.list처럼 적당한 이름으로 분리해서 등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wget으로 오라클 vbox 키드를 다운받아 등록합니다. 변경된 레파지토리를 업데이트합니다. apt로 버추얼박스를 설치합니다. 일반 사용자의 경우 권한 문제로 버추얼박스의 일부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USB를 가상화한 게스트 OS로 넘겨주지 못합니다. 현재 사용 중인 사용자를 버추얼박스 사용자 그룹으로 설정해줘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DKEMS가 필요합니다. 사용 중인 계정의 VBox 유저즈 그룹을 추가합니다. 현재 접속한 사용자는 유저 변수로 사용해도 됩니다. 유저 변수는 로그아웃을 했다가 로그인을 한 적이 있어야 등록되는 변수이므로 우분투를 설치 후 한 번도 로그아웃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추가한 VBox 유저즈 그룹은 재로그인을 해야 반영됩니다. 버추얼박스의 게스트 OS를 설치하기 앞서 몇 가지 설정을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취향인데 저는 홈 디렉토리에 너저분하게 파일과 디렉토리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홈 디렉토리 밑에 개발 관련 디렉토리는 DEV로 만들고 데이터 관련 디렉토리는 데이터로 만들어 사용합니다. 버추얼박스의 가상머신을 관리할 디렉토리를 원하는 위치로 바꿔줍니다. 가상머신에서 호스트를 인식하는 키의 기본값은 오른쪽 컨트롤 키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 사용자라면 한영 키로 사용하기 때문에 충돌을 피하기 위해 다른 키로 설정해줍니다. 저는 컨트롤 알트 슈퍼 키로 하겠습니다.
언어는 기본값으로 되어 있으므로 OS 환경에 맞게 한국어로 잘 보여지지만 명시적으로 한국어를 선택해줍니다. 그래야 게스트 OS에서 오른쪽 컨트롤 키를 한영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버추얼박스는 한영키를 게스트 OS로 넘겨주지 못하므로 오른쪽 컨트롤 키를 이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버추얼박스 확장 기능 패키지를 설치해줍니다. 확장 기능 패키지를 설치해야 공유 폴더를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게스트 OS 창이 크기에 따라 해상도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기능도 가능해집니다. 확장 기능 패키지는 버추얼박스.org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게스트 OS 설치는 우측 상단의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2비트 운영체제만 설치 가능하다면 바이오스 혹은 UEFI에서 CPU의 가상화가 비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기 있는 제조사들의 바이오스 혹은 UEFI 진입 단축키로서 전원을 켜고 OS에 진입하기 전에 단축키를 누르면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인텔 CPU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드웨어적으로 가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인텔에서는 x64 CPU 가상화는 VTX로 디바이스의 입출력 가상화는 VTD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버 전용 IA64 CPU 가상화는 VTI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VTX는 일반적으로 인텔 버추얼라이제이션 테크놀로지로 표시됩니다. 활성화해줍니다. VTD도 활성화해줍니다. AMD CPU에서는 SVM 모드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커널 드라이버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에러는 시큐어 부트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큐어 부트를 비활성화해줍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이제 실제로 버추얼박스에 게스트 OS를 설치하겠습니다. 윈도우는 라이선스 구매 문제가 있고 게스트 OS를 설치하는 과정은 대동소이하므로 여기서는 우분투 데스크톱을 설치하겠습니다. 종류를 리눅스로 바꿔주면 우분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상머신 이름을 적어주면 다음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리눅스를 서버 버전이 아니고 데스크톱 버전으로 설치할 것이므로 추천 메모리보다 크게 잡아줍니다. 대부분 기본값 상태로 다음을 누르면 됩니다. 하드디스크 크기 역시 데스크톱 버전을 설치할 것이므로 추천 크기보다 크게 해줍니다. 설치 ISO 파일을 인식시키고 시작하기 위해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저장소 메뉴를 선택하고 설치 ISO 파일을 선택해줍니다. 가상머신에 리눅스를 설치하면 그래픽 컨트롤러가 VM-SVGA로 설정되는데 화면 크기가 800 곱하기 600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설치 시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Vbox VGA로 바꿔줍니다. 설치가 다 끝난 후에는 다시 원래대로 VM-SVGA로 바꿔줍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하고 설치 ISO 파일을 선택한 후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일반적인 OS 설치하는 화면을 보게 됩니다. Vbox VGA로 바꿨기 때문에 화면을 더 크게 확대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우분투 설치는 이미 우분투 설치 영상에서 다뤘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윈도우 설치도 우분투를 설치하는 과정과 동일하게 하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윈도우 라이선스 구매 문제로 인해 백업받아 놓은 윈도우 게스트 OS를 다시 추가하는 방법을 보여주겠습니다. 좌측 메뉴에서 도구를 선택하면 우측 상단에 추가 버튼이 보입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백업받아 놓은 Vbox 파일을 찾아서 열면 좌측 메뉴에 추가됩니다. 설치 혹은 추가가 다 끝났다면 게스트 OS에 대한 설정을 합니다. 우분투 게스트 OS로 설명하지만 윈도우 게스트 OS도 동일합니다. 일반 메뉴의 고급 탭에서 클립보드 공유와 드래그 앤 드롭을 양방향으로 해줍니다. 호스트 OS의 특정 디렉토리를 게스트 OS에서 같이 사용하도록 공유해줍니다.
자동 마운트에 체크해줍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원하는 취향대로 설정합니다. 저는 도구 모음을 화면 위에 표시하고 상태 표시줄은 안 보이게 하겠습니다. 확장 기능 패키지를 설치해도 게스트 OS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게스트 확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장치 메뉴의 게스트 확장 CD 이미지 삽입을 선택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재부팅 후 적용되는데 버추얼박스에서는 재부팅하면 간혹 게스트 OS가 멈추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종료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게스트 OS 창이 크기를 원하는 대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게스트 확장 CD 이미지는 꺼내줍니다. 우분투는 보안이 강화되어 있는 OS이므로 공유 폴더는 권한 문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게스트 OS에서 현재 사용 중인 사용자를 Vbox SF 그룹으로 설정해주면 됩니다. 역시 재부팅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호스트 OS의 USB를 게스트 OS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장치 메뉴에서 USB를 선택하면 게스트 OS에서 사용 가능한 USB 장치 목록이 나타납니다. USB 메모리로 우분투 게스트 OS에서 시동 디스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개발자라서 터치 스크린이 가능한 노트북을 사용 중입니다. 개발하던 애플리케이션이 터치 스크린을 지원해야 할 때 윈도우에서의 테스트를 위해 게스트 OS로 넘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설치된 게스트 OS를 복제해서 새로운 게스트 OS로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는 램상주 실행 파일들이 설치되면서 시스템을 느리게 만드는 것이 싫어서 업무용 윈도우 게스트 OS를 복제해서 사용 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